안녕하세요. 오늘 8월 28일, 8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의 알트코인은 스톰X로 선택했습니다. 티커는 STMX고요. 이전에 저희들 상반기에 K코인 시리즈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는 스톰X가 빠졌습니다. 이번에 스톰X에 대해서 새로 한번 차트를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크한 이유는 단순히 빠졌기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기도 해서 선택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스톰엑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계, 미국 기업이다. 시애틀에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톰 플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급되는 토큰이 스톰입니다. 스톰은 뭘 하는 곳이냐, 스톰 플레이에서 뭘 하는 것이냐 하는 걸 보면 여기에서 초소형 단순 작업 시장 속의 사용자 포탈 이렇게 적으니까 헷갈리죠. 그냥 이렇게 프리랜서들한테 오더를 이렇게 걸어두면 프리랜서들이 작업을 하고 여기서 쌓인 부분들에서 지급되는 게 스톰이다. 그래서 사용자의 프로모션 참여, 초소형 단순 작업에서의 앱 QA 테스트까지 포함하는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프리랜서 일거리 참여, 그리고 쇼핑 관련 샘플 소매품,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거,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은 스톰이 독자적이냐? 그렇게는 보긴 힘들 것 같고요. 이게 예전에 초기 모델이 비트메이커라고 해서 광고를 보면, 앱을 깔면 광고를 보면 대가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을 입혀서 나온 게 스톰X가 되는 거죠. 스톰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되는 이 참 국내 프로젝트들 중에 유사한 프로젝트가 헌트가 있습니다. 헌트나 스톰이나 비슷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한 부분인데 베이스 되는 부분은 좀 틀리죠. 스톰X는 기존에 앱을 깔고 광고를 보면 리워드를 받는 대가를 받는 모델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었고, 그래서 헌트는 프리랜서들한테 일감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돼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틀리면서 비슷한 지향점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톰엑스 보실 때는 헌트도 같이 또 보시면 좀 재밌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스톰엑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차트를 한번 한 적이 없어서 전체 차트 구간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톰엑스 차트의 경우에는 좀 심플한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1파 21년도 2월 달에 1월 말 2월 달에 1파동이 나오고, 이때는 좀 작았죠. 작은 1파동 이후에 3월 달 이제 상반기 때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요.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2파가 나오고 오버슈팅까지 바로 이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구간 끝에 대한 공략, 이후에 반등의 움직임을 보면 조금 약했어요.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2파에 대한 여기 매물대 공략까지는 이루어졌는데 오버슈팅 구간에 대해서는 매물대 공략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매물대 공략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후에 움직임이 나오면은 여기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이번 파동이라기보다는 다음 파동, 다음에 상승턴에서 노릴 수 있는 움직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1번 파동을 마무리 짓는 움직임이 사실상 이번 움직임의 상승 파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번 22년도에 5월 달에 움직임을 보면 1번 파동 구간으로 하락이 이루어졌거든요. 1번 파동 구간으로 하락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5월 달 구간인데 1번 파동 구간 아래로 여기 구간으로 들어와 버렸죠. 여기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턴에서의 움직임은 22년도 5월의 구간을 공략하는 움직임, 요거는 전체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모든 이 암호화폐 쪽에서의 전체 움직임은 22년도 5월달의 구간을 위로 올라앉는 거. 그러니까 루나 사태 때 이루어졌던 큰 폭의 하락 전 단계로 올라서는 게 큰 틀에서는 그 자리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리로 가는 과정이 이번에 나오는 반등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가는 목표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후에는 22년도 5월에 구간 끝에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던 그 값은 이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지금은 여기 구간의 매물대를 확보하고 위에서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번 턴의
목표라고 보는 겁니다. 2023년도의 목표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2년도의 하락분에 대한 부분들을 공략하는 과정이 21년도 2월 달에 첫 파동의 구간에 공략하고 지금 이어진다. 그 구간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22년도 구간의 움직임을 기준해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움직임 보면 파동이 하나 나와 있죠. 22년 구간 끝에 대해서는 파동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이후에 이번 7월달, 6월달 저점 이후 나온 반등의 움직임이 여기를 또 찔렀어요. 두 번이 되죠. 한 번, 두 번. 이후에 나오는 세 번째는 돌파를 볼 수 있겠죠. 이후의 움직임은 돌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전개되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후에 다시 또 보면 중요값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캔들적으로는 다 만족해 있습니다. 캔들적으로는 다 만족해 있고요. 이후의 움직임에서는 지금 한번 다시 또 나왔죠. 그래서 이후의 움직임에서는 돌파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중요하게 보자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구간 끝 혹은 여기 하단 변곡에 대한 공략 과정 이후의 움직임이라서 일단 여기도 매물대는 다 하긴 한 것 같다. 매물대는 다 하긴 한 것 같고 이후에 추가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이번에 공략에서 또 매물대 한번 확인이 됐죠. 아마 이번에도 다시 또 매물대 공략이 이어지는데 이때는 돌파가 이어질지 여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가는 확보를 못했거든요. 종가를 중요값에 확보를 못했어요. 종가를 확보를 못했고 대신 21년도 1번 파동에서는 중요값에 위에 매물대를 확인했어요. 상단 변곡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러면 여기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견성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언제? 여기에 지지만 깨지지 않으면 6.1원에 지지만 깨지지 않으면 여기 위로 회복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핀다는 겁니다. 그 관점을 이해하고 현재 구간의 움직임 6월달 이후의 움직임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23년도 반등 구간에는 상단 변곡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파동적으로는 두 개의 파동이 나왔다는 관점이에요. 1파, 2파가 났으니까 이거 3파, 4파인데 일단 구간은 다 확보를 해버렸어요. 구간은 다 확보했어요. 종가를 확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종가를 확보하는 움직임이 이어서 나올 견성을 좀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에서의 조정 움직임을 봤을 때 이때의 구간 이탈까지 이루어졌고 여기도 구간 끝을 깨고 나와서 6월 달에 반등이 전개됐죠. 그리고 52평 위로 올라와서 202평 위로 상승하면서 위로 꼬리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요. 5월의 구간 끝을 공략하는 움직임이 바로 나와버렸어요. 급하게 나왔고 이후에 지지 테스트가 가격 조정의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아직 명확한 지지 라인을 확보를 했는지 여부는 지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여기 21년도 23년도 1월의 구간에 보면은 6.74원의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는 받았어요. 받았고요. 그리고 23년도 2월의 구간 이탈 6.84원도 회복 지지 테스트에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구간에서의 구간 끝 은 대략 여쯤입니다. 6.1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지 테스트를 하지 않았어요. 예전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했던 리프리움 차트 봤을 때 느낌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열어두고 물론 여기서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깨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6.1원 정도의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5.76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중요값이 제가 표시를 안 했지만은 깼는데 구간 끝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찜찜한 움직임인 거예요. 찜찜한 움직임. 그래서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 이 두 값 6.1원과 5.76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다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는 보는데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값에서는 6.74원에 대해서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왜냐면 찍고 난 뒤에 양봉 캔들이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23년도 2월에도 구간 이탈 6.84원에 대해서도 음봉 꼬리로 찌르고 양봉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이 두 값에서는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값에서 만족하면서 반등세를 이어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 52평 위로 올라와야 되죠. 오늘 스톰엑스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려갈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이유는 52평 위로 올라가고 나서 지금 현재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2평이 위로 보고 있어요. 위로 보고 있는 52평이
추세선의 역할을 하거든요. 추세선의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는 현재의 스톰엑스의 추세선은 위로 가려고 하는 힘이 아직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52평이 위로 지금 아직은 각도가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움직임이 52평 위로 올라앉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에 회복과 종가 회복과 음봉 지지를 확보를 하면 추가 상승으로 볼 수 있어요. 추가 상승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양봉 종가는 올라갔는데 음봉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재차 내려오게 되면 52평이 꺾이게 되는 움직임에 캔들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되는 거예요. 7.671원이 단기 고점의 움직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6.1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6.1원과 5.76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다시 나올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이때는 여기서 받기보다는 여기에 움직임에서 여기에 6.1원과 5.76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정도의 생각입니다. 현재는 52평 위로 가고 있고 캔들이 지금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52평에 대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먼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 추가 상승의 관점으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8.83, 2월에 8.83, 2월의 중요값 1번 9.18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죠. 자, 여기는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힘은 없어요. 힘은 없는데 저기는 지지는 밟고 가야 돼. 지지는 확인은 하고 가야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확보하고 가면 여기 10원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이 가정의 움직임이 22년도 5월의 하단 변곡 8.97원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 가정이 자 여기서 이래 밟고 올라갈 건지 지금 시점에서, 아니면 여기 7.67원을 고점으로 단기 고점으로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재차 지지 테스트가 나온 뒤에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지, 이 부분을 지금 이번 주 움직임에서는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위로 모든 스톰엑스에서의 추가 상승의 움직임은 8.97원 위로 올라오는 시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저기 위로 올라와야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5월의 구간, 22년도 5월의 구간을 공략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중요하다. 8.97원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중요하다. 이 움직임이 지금 나올 것이냐, 한텀 여기 7.67원을 고점으로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여기 올라왔다가 지지받지 못하면 6.1원과 5.76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까지 이어졌다가 다시 올라올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스톰엑스에서 관찰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여기 하단 변곡 8.97원 위에 올라오면은 자 여기에 대한 공략으로 다시 볼 수 있죠. 여기 찔렀던 여기 음봉의 꼬리 부분에 대한 공략이 이후에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공략이 언제 이루어지냐? 8.97원 위에 올라와야지만 이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원 위에 올라오면 되돌림 상승의 움직임이 전개되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스타트는 8.97원이 된다. 그럼 지금 현재는 7.7원 정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7.67원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7.64원이 23년도 1월에 상단 변곡이거든요. 여기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하고 겹치겠죠. 겹치는 겁니다. 그러면 되돌림 상승의 파동이 이어서 전개될 수 있으니까 여기 위에서는 추가 상승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지를 받지 못하면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본다. 이 과정이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 이어지는 거하고 지금 맥락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위로 반등할 개연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보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 정도 얘기 드리고요. 자, 체크할 수 있는 피보나치 값들을 공유를 해드리면, 값을 확대해서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서 살펴보시면 여기 피보나치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 상단 변곡을 7.64원을 기초로 하는 파동을 잡았을 경우에는, 피보나치로 했을 경우에는 피보나치 1파동을 벗어난 게 1.618이니까 1.618이 9.735, 9.7원 정도 되죠. 9.7원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이제 피보나치 1파동을 넘어서는 게 됩니다. 피보나치 2파동은 11원에서 13원 정도고요. 피보나치 3파동은 14원에서 16원, 피보나치 4파동은 17원에서 19원,
뭐 대략 18원에서 20원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피보나치 5파동은 21.2원입니다. 네, 여기서 일봉 차트의 값이 어디서 확보되는지, 양봉 종가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번 23년도 상승 파동의 고점의 역할을 하는 걸로 보고요. 이후에는 지지 테스트가 다시 이어질 거고, 그 이어진 지지 테스트에서 되돌림 회복이 나오는 그 구간부터는 이제 다음 상승 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구간에서 어디에 일봉 차트 종가가 형성되는지를 보자. 그게 핵심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기 위에 종가를 확보하고, 그러니까 19.4원, 여기 4파동이죠. 여기 위에 종가를 일봉 차트 종가 지지를 받고, 그리고 여기에 지지를 받으면 가장 베스트. 그게 아니면 여기에 지지를 받는 정도만 돼도 베스트한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의 움직임이, 또 큰 폭의 움직임이 전개될 발판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갔다가 여기에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 다시 지금 스톰엑스처럼 내려와 버린 종목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서 지지를 밟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개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위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의 시작이 8.97원이다. 자, 요렇게 이어서 보시면은 지금 저희들이 알려드린 값들에 대한 공략들이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그 값들에 맞춰서 매매를 접근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의 관점에서는 여기 7.67원 회복 실패 시에는 6.1원과 5.76원, 5.76원 지지 여부를 살피자. 여기서 지지 테스트 먼저 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여기 위로 한번 확인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는가 정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요 이후의 움직임은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 참고 다시 한번 되돌려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스톰엑스를 선택했던 이유는 일단 52평이 여전히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꺾이게 되면 지지 테스트, 단기 지지 테스트가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거고요. 여기 위로 올라앉으면 위로 추가 상승. 앞에 7월 달에 구간, 음봉의 꼬리 형태되어 있는 구간에 대한 공략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살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스톰엑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매매 값들을 참고를 많이 하셔서 좀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